여러분, 이 충격적인 사실부터 들어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심장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하루에 얼마나 될까요? 무려 하루에 6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심근경색의 94%가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근경색이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말해서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병입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가거나 아예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무서운 병이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과 가족들이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할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의학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간단한 생활 습관들로 말이에요.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팁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왜 심근경색이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심근경색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평소에 멀쩡해 보이던 분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뛰면서 온몸에 피를 보냅니다. 그런데 심장 자체도 일하려면 피가 필요하죠.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부르는데 이 혈관이 갑자기 막히면 심장 근육이 죽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보통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혈관벽에 기름때가 쌓이고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어느 순간 완전히 막혀버리는 겁니다. 마치 수도관에 녹이 슬어서 물이 안 나오는 것과 비슷해요. 더 무서운 건 평소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미리 알고 예방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많은 분들이 심근경색하면 TV에서 보는 것처럼 가슴을 쥐고 쓰러지는 모습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어르신들은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요. 전형적인 증상들은 이렇습니다. 가슴 한복판이 쥐어짜는 듯이 아프거나 무거운 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답답합니다. 이런 통증이 팔, 목, 턱 등으로 퍼져나가기도 해요. 식은땀이 나고 숨이 차며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은 좀 다릅니다. 가슴 통증보다는 극심한 피로감을 먼저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상하게 너무 피곤하다, 잠을 잘 못 자겠다, 소화가 안 된다, 등이 아프다 이런 증상들이 몇 주 전부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또 다릅니다. 가슴 통증 없이 그냥 소화가 안 된다, 어지럽다, 힘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단순한 소화불량이나 감기로 여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경이 둔해져서 통증을 잘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상황인데도 별다른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증상이 시작되면 1분 1초가 소중해요. 절대로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지 마시고 바로 119에 전화하세요. 직접 운전해서 병원 가시면 안 됩니다. 응급차가 훨씬 빠르고 안전해요. 자, 이제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식습관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제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혈관 건강을 좌우하거든요. 지중해식 식단이 가장 좋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지중해 연안 사람들이 심장병이 적다는 걸 발견해서 연구해보니 그들의 식습관이 혈관을 보호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주로 사용하고 생선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먹습니다. 야채와 과일을 매일 충분히 먹고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세요. 붉은 고기는 가끔씩만 먹고 가공식품은 피합니다. 우리나라 음식으로 바꿔서 생각해보면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고 나물과 채소를 많이 드세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생선을 자주 드시고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세요.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기름진 고기는 특별한 날에만 드시고 라면이나 햄 같은 가공식품은 줄이세요. 염분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염분을 너무 많이 섭취해요. 하루에 6g 이하로 줄이는 게 좋은데 찌개 한 그릇에만 하루 권장량이 다 들어있어요. 국물을 적게 드시고 김치도 조금씩, 젓갈류도 줄이세요.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해요. 하루에 8잔 정도, 물이 싫으시면 보리차나 녹차도 좋습니다. 단, 설탕이 들어간 음료수는 혈관에 독이에요. 그럼 이제 혈관이 좋아하는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운동은 혈관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약 못지않은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무리하면 오히려 위험하니까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어요. 하루에 30분 정도, 일주일에 5일 이상 걸으세요. 빠르게 걸어서 약간 숨이 찰 정도면 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힘든 정도예요. 수영도 정말 좋습니다. 관절에 무리가 안 가면서도 온몸 운동이 되거든요. 자전거 타기, 등산, 계단 오르기도 좋고요. 근력 운동도 함께 하시면 더 좋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해서 근육을 키우세요. 근육이 많으면 혈당 조절도 잘 되고 혈관도 건강해집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0분만이라도 운동을 시작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늘려가세요. 가슴이 아프거나 어지러우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세요. 평소에도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차 대신 걷기를 늘리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효과를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는데 바로 잠과 스트레스 관리예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잠과 스트레스도 심장병과 직접 연관이 있다는 점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관이 망가져요. 수면부터 말씀드리면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 자는 게 좋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혈압이 내려가고 혈관이 쉬거든요. 잠이 부족하면 혈압이 계속 높아져서 혈관이 상합니다. 코골이가 심하거나 자는 중에 숨이 멎는 분들은 꼭 검사 받으세요. 수면무호흡증이라는 병인데 심장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살을 빼시고 옆으로 주무시고 필요하면 치료받으세요. 잠을 잘 자려면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침실을 어둡고 시원하게 만드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스트레스도 혈관의 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에 염증이 생겨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 가정불화가 있는 분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심장병에 더 잘 걸려요.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법을 말씀드리면 심호흡이 가장 쉬워요.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참고 8초 동안 내쉬세요. 하루에 몇 번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명상이나 요가도 좋고 취미 활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웃음도 혈관에 좋아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떠세요. 무엇보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누군가와 이야기하세요. 가족이나 친구,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듭니다. 정기검진으로 미리 발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검사받으셔야 해요. 혈관이 막히는 건 하루 이틀에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40세 이후부터는 1년에 한 번 종합검진을 받으세요. 기본적으로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검사는 꼭 하세요. 혈압은 120에 80이 정상입니다. 130에 80 이상이면 고혈압이에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상해서 동맥경화가 빨라집니다. 콜레스테롤은 총 콜레스테롤이 200 이하, 나쁜 콜레스테롤이 100 이하가 좋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에 기름때가 쌓여요. 혈당은 공복 시 100 이하, 당화혈색소 6.5% 이하가 정상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이 빨리 망가져요.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부모나 형제자매 중에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더 자주 검사받으세요.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심장병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거든요.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와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발견했으니까 치료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약도 꼬박꼬박 드시고 생활 습관도 바꾸시면 됩니다. 혹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심근경색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정말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정확히 알아두세요. 첫 번째,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가슴이 아픈데 심근경색 같다고 명확히 말씀하세요. 절대로 좀 있다가 괜찮아지겠지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직접 운전하지 마세요. 운전 중에 의식을 잃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응급차가 훨씬 빠르고 안전합니다. 세 번째, 응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우세요. 옷을 느슨하게 하시고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응급약이 있으면 드세요. 아스피린이 있으면 씹어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서 누군가 쓰러졌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어깨를 살짝 두드려 보세요. 의식이 없고 맥박이 안 잡히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가슴 한복판에 손바닥을 올리고 체중을 실어서 깊고 빠르게 압박하세요.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 아기들이 좋아하는 아기상어, 노래의 박자나 스페인의 마카레나 노래의 박자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으면 사용하세요. 요즘 지하철역이나 공공장소에 많이 설치돼 있어요. 전원을 켜면 음성이 알려주니까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심장이 멈춘 후 4분만 지나도 뇌 손상이 시작돼요. 그래서 119 대원이 올 때까지 계속 심폐소생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심근경색 예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매일 할 일 건강한 음식 먹기, 30분 걷기, 금연금주, 충분한 잠자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정기적으로 할 일 건강검진 받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크하기, 응급시 할 일 즉시 119 신고하기, 심폐소생술 할 줄 알기.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잘한다고 혈관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건강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라면을 먹었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시고 내일부터 다시 건강하게 먹으면 됩니다. 운동 못한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가족과 함께 하세요. 혼자서는 힘들어도 가족이 함께 하면 쉬워져요. 함께 걷고 함께 건강한 음식을 먹고
서로 격려하세요. 여러분의 심장은 평생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소중한 기관입니다. 하루에 10만 번 뛰면서 온몸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고마운 존재예요. 이제 여러분이 심장을 위해 무언가 해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담배를 끊으시고 하루 한 번은 걸으시고 건강한 음식을 드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건강에 도움되는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며 댓글로 실천 후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과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